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3월 20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소통위원장 전영기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 김동아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민주파출소 방문 및 제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9시 기준으로 전일 678명이 방문했고 26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44.11%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유튜브는 15.59%, SNS는 14.07%, 커뮤니티가 4.56%로 제보되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등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 폭력을 유도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19일 오전 11시 53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땡땡 형배 여동생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SNS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영배 재판관의 가족 이름이 포함된 2009년 경남도민일보 부음기사와 이를 통해 찾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개인 SNS 계정이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헌법재판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사이버 폭력을 조장하는 심각한 행위로 향후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약 1시간 뒤에 삭제되었지만 민주파출소는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3월 17일에는 땡땡 헌법재판관 집주소 수배 요청이라는 글이 게시된 데 이어 3월 19일에는 신남성연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영배 재판관의 차량 번호와 집주소가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중국과 연관짓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3월 19일 라이트 테라스 네이버 카페에서는 정 재판관의 발음을 문제 삼으며 발음이 너무 조선족 북한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모교 인근에 하교촌이 있다, 조선족 말투다, 중국인이 한국 대통령 재판하고 탄핵한다 등의 악의적이고 악마적인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려는 극우 세력의 전략적인 허위 주장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댓글과 라이트 테라스 카페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반수가 존비속 살인범, 더불어민주당 여아 강간 살인과 인육 파티 사건부터 보도해라 등 비방과 허위 사실이 담긴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같은 날 라이트 테라스 네이버 카페에는 한 유튜버가 완주군 입양 아동을 위해 기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지하는 좌빨 유튜버가 입양 아동들을 왜 기부할까요? 전 왜 장기 매매랑 하늘이가 기억날까요?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적 내용이 퍼졌습니다. 현재 네이버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파출소는 네이버에서 신고된 허위사실 및 비방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언중이 제소 계획을 밝힙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일면 보도를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으로 현재 헌재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13건으로 전체 사건 중 0.02%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재의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줄탄핵이 헌재 기능 저하의 원인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중이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동조 옹호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대응 보고드립니다.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 이후 유튜브에서는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영상이 다수 확산되었으며 꾸준히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승희, 신의 안수, 성창경 등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19 서부지법 폭동을 동조,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 89건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삭제를 위한 선관위 입장 보고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선관위의 소극적인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대응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과 관련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대응하였으나 대부분 사건이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허위 조작 영상 등 선거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계획임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환영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한 것과 같이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청과 오세훈 시장 공관, 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명태균과 관계를 부정하는 등 각종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해왔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SNS 계정 등을 통해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2차례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캠프와 명 씨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난센스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고 오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았다라고 말했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실무를 담당하는 강혜경 씨도 여론조사 설문안을 오 시장에 유리하게 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할수록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오세훈 실장의 거짓말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어 보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법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63번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째의 주인공도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폐지 검토, 당연히 풀어야 한다, 재산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것 등의 주장을 했고 실제 서울시는 6월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 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35일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제 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거짓, 예측, 얼빠진 행정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만 대폭 커졌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서울 시민의 몫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장 왜곡이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될 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만 중시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냈을 때부터 정책 실패는 예정돼 있던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으로 서울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